이야기를 해드리면 날씨와 기후가 있죠. 날씨는 오늘 날씨는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쵸? 비가 오는 날이고 저희는 지금 여름이라 대체적으로 더운 날씨에 속하는 기후의 순간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서라는 거는 이런 여름, 겨울 이런 것처럼 대체적인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정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어도 오늘은 폭염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여름이요 하면 우리가 그래 덥겠다, 대략 덥겠다 하는 이렇게 낮은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네요. 대략적으로 덥지만 그것들이 그냥 비슷비슷한 수준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날씨라고 하는 거는 오늘 하루 엄청 더워요. 또는 오늘 하루 엄청 추워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아주 강도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그냥 나는 대체적으로 편안한 정서중인데 나는 대체적으로 편안한데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엄청 안 좋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그냥 오늘 또는 지금 순간에 느껴지는 그런 정서를 이제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서는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정된 정서 이야기를 하고 정서 장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하루 기분이 엄청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정서 장애라고 하지는 않아요. 또는 뭐 기분이 이렇게 오늘 뭐 어제는 엄마한테 진짜 가서 기분이 좋았고 오늘 학교 가서 혼나서 내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서 조절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일상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가 그게 조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얘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냐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냐 이걸 일단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감정이나 기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제 부모가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정서겠죠. 늘 안정적이고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안정적인 정서를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일 것 같으세요? 부모의 역할 중에. 네, 그럴 수 있죠. 또 일관적인 태도? 일관적인 태도? 일관적인 양태. 네. 보통은 안정적인 정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에요, 사실. 엄마가 엄마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보여주는 것, 부부의 관계, 또 이제 부부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나를 이제 대하는 태도 이런 이제 전반적인 것들 사실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정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말 못하는 아이들이 와도요. 엄마 아빠가 어제 싸웠구나. 그래서 오늘 굉장히 뭔가 내가 조심해야겠구나를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이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불안해지는 거는 신생아도 해요. 쉽게 예를 들면 뭐 다들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시댁에 딱 갔어요. 문을 열고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들어갔는데 뭔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시아버님 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도 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고 뭔가 이제 냉랭함이 느껴져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래 왔니? 애들은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해서 이제 부엌에 쓱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정서라는 건 공기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엄마의 정서가 같이 있는 아이에게는 당연히 전달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어머니들 감정을 막 숨기려고 하세요. 화가 났는데 화 안 난척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 이제 기분 너무 좋은데 너무 숨기기도 하고 너무 이제 그렇게 티 안 내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긍정적인 거 표현을 하는데 부정적인 거 표현하죠. 근데 부정적인 거는 왜 내가 아직까지 이성이 있을 때는 좀 누르려고 노력해요. 아니야 지금은 화를 내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화 안 내고 참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이제 그때 폭발하죠. 그런 것처럼 엄마의 감정의 정서가 그냥 있어도 다 전달이 되는데 표현을 하게 되면 더 강력하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가 내가 좀 안정적인 정서를 좀 취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해요.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디 뭐 TV에 누가 뭐 양육을 뭘 한다, 책 양육 서적 이런 데 보면 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세요.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왜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네, 일관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좋을까요? 다들 힘들어하시네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일관적인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내가 이걸 쓰러뜨리면 혼나겠다. 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도망가자. 이거 애들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냥 애가 뭐 들고 있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엄마가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떨어졌네, 엄마 주워줄게, 막 이렇게 주워줘요. 그리고 뭐 그냥 평이 하면 그냥 추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못 들고 밖에서 뭐 이렇게 화내고 혼내요. 얘는 어떤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이 안 돼요. 내가 혼이 날지 아니면 이게 그냥 실수로 받아들여질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떨어뜨리고 엄마 눈부터 쳐다봐요. 눈치 보죠. 그게 아니라 일관적이라는 걸 해주게 되면은 이건 내가 실수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일부러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혼나겠죠. 그러니까 엄마도 똑같이 물건을 떨어뜨렸으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건데 엄마 기분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엄마 기분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건 엄마의 정서가 안정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너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도 늘 엄마 기분이 어떤지, 오늘 기분 좋은지, 나쁜지 살펴야 되고, 그러면 애도 당연히 같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예측이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테스트하죠. 눈치부터. 이렇게 애들 와서 이렇게 일부러 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참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참죠. 보통은. 그래서 참고 참다가 빵 터져요. 그러면 사실은 그 참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뭐 애들 입시, 뭐 시험 하는 거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하루는 좀 참았어요, 엄마가. 둘째 날도 그랬는데 참았어요. 이거는 참는다는 건 엄마의 정서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다 보니까 다음에 그 일이 반복이 되면 엄마가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엄마도 이게 주체가 안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오는 그런 감정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애들도 왜 지난번까지 참더니 왜 이제 와서 그래? 라든가 중간고사 못 봤는데도 아무 말 안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엄마 감정이 느껴지면 표현하시면 되세요. 대신에 감정을 애한테 푸는 게 아닌 거죠. 네가 이렇게 계속 놀고 공부 안 하니까 엄마 다시 좀 속상하고 걱정돼. 그러면 공감과 아이 메시지 이런 것들처럼 잘 안 되시긴 할 거예요. 근데 감정을 자꾸 참고 누르다 보면 나중에 그게 더 커져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엄마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건 필요해요. 내가 시험 기간만큼 엄마 사실 공부를 좀 하길 기대했거든. 근데 안 하니까 엄마 되게 속상하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너가 만약 계속 놀면 엄마 진짜 화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성적 보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진짜 화가 났을 때가 문제죠. 그러면 화를 애한테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화를 나게 만든 행동에 대해서 훈육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화를 푸는 거 당연히 안 좋은 것 같으시죠? 그래서 너의 무슨 행동 때문에 얘가 지금 너한테 잔소리를 하고 혼내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명료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아이한테 적절하게 저는 혼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때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때린다는 게 막 패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한 게 있어서 뭐 체벌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하겠다는 이야기지 막 패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처럼 적절한 기준, 그리고 내가 무슨 행동에 대해서 혼내고 훈육할 건지에 대해서 좀 정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부모가 제일 많이 화가 나거든요.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서로 조율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가장 사실은 이런 안정적인 정서를 위해서 부모가 가장 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뭐 일관적인 양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모가 본인 정서를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이거가 안 된 채로 애한테 말을 해버리면 그냥 화를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엄마의 감정의 쓰레기통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마가 난 화를 이게 무슨 화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막 섞이죠. 성적 안 받은 거, 옆집에는 잘했는데 보다 못하는 거, 그다음에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노는 거 다 싸져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진짜 화난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화 중에서 얘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훈육해야 될 것이 뭔지를 조금 구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엄마도 정서가 조금 안정적으로 될 거고, 아이한테도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뒤에 양육태도 검사를 하나를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부모의 안정된 양육 방식은 이제 아이들한테 좀 스스로 행동 조절력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기 적혀 있는 대인관계, 자존감, 조절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육태도 검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사실은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색깔이 좀 다르죠. 글씨 색깔이 다른 건 딱 보셔도 이름만 딱 읽어보셔도 위에 두 개는 좋은 거예요. 많으면 좋은 거예요. 많으면.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요, 사실 적절한 수준이 필요해요. 요즘 어머니들 가장 못하시는 거 성취 압력이에요. 어떻게 괜찮아 이야기하시거든요. 잘할 필요 없어, 너만 좋으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적절한 수준의 성취 압력을 주는 방법은 그거예요. 아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아이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보면 과잉기대 있죠. 과잉기대. 저건 이제 약간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안 좋은 거예요. 과잉기대 이름만 들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비일관성,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한 거 이 두 개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성취 압력과 과잉기대는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요. 과잉기대는 우리 애가 원래 30점을 받았어요. 30점을 받았는데 얘가 이번에 좀 공부를 좀 했어요. 내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공부 좀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90점 받을 거야. 이 정도 했는데 90점 받겠지 라고 말 안 하고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암묵적인 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눈빛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취 압력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3점 받았잖아. 근데 이번에 엄마랑 같이 2번이나 읽었잖아. 그러면 지난번보다 조금 오를 수도 있겠다. 뭐 몇 점이라고 안 잡더라도, 또는 뭐 아주 저학년이라면 받아쓰기 같은 거 연습하자.
대충 점수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 40점 받았어요. 이번에 집에서 좀 해봤더니 60점이 나왔어요. 우와, 너 그러면 내일 가서 하면 60점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근데 결과가 그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온다면 거봐, 너 그렇게 엄마랑 열심히 연습하더니 됐네.